안녕하세요. 너랑나랑 이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선생님, 인생 사시면서 참 많은 사람들 만나보셨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은 사람 만난 것 같아도, 예. 지구에 사는 인구에 비하면 0.00. 정말 이게 긴지 짧은지는 뭔가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어떤 걸 여쭤보고 싶으냐면, 제 아내는 적은 사람을 오래 만나는 타입이고요. 저는 많은 사람을 자주 만나는 그렇지. 타입인데, 아내는 그만 만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아내한테 좀 더 많이 만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적게 만나든 많게 만나든 결국 만나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적게 만나든 많이 만나든, 예. 그거 다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한데, 네네. 전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선택이잖아. 자기 선택이죠. 네.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 만나고 싶으면 자기 네. 만나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이 만남의 양도 중요하지만 만남의 질도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정말 두세 사람을 만나도 어려울 때 같이 도와줄 수 있고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기쁠 때 정말 내일처럼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 그렇지 못한 200명을 만나는 것보다 질적으로 더 괜찮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으려면 어떤 것들은 피하고 어떤 것들은 더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인위적으로 선택되기보다 네네. 나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선택되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 자연적으로 그렇게 선택되어진다.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 네네네.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네. 둘이 사이에 둘이든지 셋이든지 뭐 인간관계는 네. 소통이잖아요. 소통이죠. 어떤 네. 관계를 갖고 서로 만나는가 네. 이것인데, 그러면 소통하는 사이에 거리가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그걸 이제 사회적 거리, 요새 사회적 거리라는 말을 많이 아, 이건 써요. 방역 시국이니까. 어, 네, 사회적 거리. 그래서 네. 그걸 가지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회적 거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학술적으로 그런 게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하나는 물리적인 거리예요. 네. 지금 우리 둘이가 앉아 있는 물리적 거리는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너무 가깝죠. 몇 센티미터. 가깝죠. 그지?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거는 정서적인 거리라. 정서적인 거리. 우리 네. 둘이가 이리 앉아 있지만은 각자 딴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 떨어져 있죠, 정서적 거리는? 그건 네. 떨어져 있는 정서.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 거리가 가깝고 정서적인 거리도 가깝고, 그럼 그게 최상의 아, 그러네요. 관계다. 네네네. 그런데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운데 정서적인 거리가 가깝지 않다면 그거는 그냥 남이잖아요. 동상이몽 남이죠. 동상이몽. 네. 물리적 거리가 먼데 정서적인 거리가 가까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것 같아요. 있죠. 네. 멀어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거든. 그러니까요. 아, 그때 정서가 그리움 아니겠어요? 그렇지. 네. 그런데 멀리 떨어지면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 시야에서 사라지면 네. 그 사람에 대한 정서적인 것도 사라져버리는.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죠. 네. 근데 그런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면 그렇네요. 두 개를 가지고 네 개 매트릭스가 나오겠네요. 네. 가장 좋은 것은 정서적 거리나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것이고 가장 안 좋은 거는 서로 먼 것이고. 그렇지. 네. 뭐 그런 그 중간에 물리적 거리는 멀지만 정서적 거리 가까운 거. 물리적 거리는 가깝지만 정서적 거리는 거는 2등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나눠주시니까 좀 선명해지면서 정서적 거리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미덕, 어떤 요소가 필요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네요. 네. 근데 그거는 이렇게 하면 정서적인 거리가 가깝고 저렇게 하면 뭐 멀어진다. 물론 그런 지엽적인 얘기도 할 수가 있겠는데 네.
그 짧은 시간에 그걸 이 얘기를 해버리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잘못 알아들으시는 오해할 수 분들이 있죠. 많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도 그걸 듣고 싶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그것도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 아, 같아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근데 이제 형성된다. 거기에 대한 원칙은 내가 이런 것이 생각이 돼요. 늘 그런 예를 내가 자주 드는데 고소도치 있잖아요. 네네네네. 가시가 자기 보호를 위해서 가시가 있거든. 네. 고소도치 두 마리가 정서적인 거리가 가깝다고 둘이 허그를 하면서 네네, 꽉 깨알았다고 네네네.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게요. 그 서로 피투성이가 되겠죠. 서로 네. 상처를 주는 네네네. 관계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서워가지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고소도치 한 마리는 북극에 살고 한 마리는 남극에 산다고 네네네. 생각하면 그건 물리적인 거리도 멀리는 예. 정서적인 거리도 멀어질 것 아니겠어요? 네네. 그럼 어느 정도로 해야 되겠어? 찔리지 않을 정도로. 그걸 찔리지 않는 정서적인 거리가 어느 정도가 네네네. 되냐? 네.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거든. 예를 들면 내가 손을 이렇게 들기만 해도 이 교수가 예민한 사람이 왜 나를 때리려고 해? 네네. 이럴 수도 있고 네. 또 내가 정말로 구조로 손을 들었는데. 손을 들고 내가 때렸다고 합시다. 네네네. 그래도 조금 이제 둔하면. 아니 감각이 둔한 사람은 맞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한참 있다가 아까 너 왜 나를 때렸어? 그런 거 있단 말이야.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정서적인 거리를 양화해서 네. 만들기란 참 어려워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치. 선생님. 거리에 대한 거는 몇 킬로 떨어져 있다. 이거는 명백하잖아요. 양적으로 정확하지만. 네. 그 정서적인 거는 그렇게 네. 우리가 재단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고 하나 더 설명을 해보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요. 그걸 그게 옳은 행동이든 옳지 않는 행동이든 어쨌든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요. 네. 이제 그게 기본적인 거거든. 근데 이제 내가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자녀들 가운데도 굉장히 부모한테 살갑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교 있는 자녀가 있고. 그리고 또 네. 그걸 잘 표현을 못해서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네. 아니면 극단적으로 엇나가서 부모가 원하지 않는 행동, 사회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 박사는 누굴 제일 귀여워해 줄까? 애교 떠는 자식을 제일. 내 곁에 가서 잘해주는 네, 저한테 잘하는 자식이 네. 귀여운 거예요. 귀엽기는 한데 한 가지 리스크가 있어. 위험한 게 있어. 뭘까요? 뭐냐면 잘 해주던 것보다는 한치라도 떨어지는 행동을 하면 섭섭해져. 당장 섭섭해. 참 인간의 이게 복잡하고. 늘 10개를 주다가 네. 나한테 9개를 주면 나한테 원망이 생겨. 아이고야. 오히려 잘하는 자식이 위험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리스크가 있다. 아. 자, 밖에 나가서 탕화 노릇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성경에도 탕화가 돌아오면 어떻게 해라 하는 게 나와 있잖아. 길 잃은 양도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었어도 뭐 그런 얘기. 네네네. 자, 탕화가 돌아오면 엄청 당하고 그래. 그렇지. 늘 못하던 자식이야. 그렇게 못하던 자식이 그렇게 사회에 해독을 끼치는 자식이 이제는 돌아와 내 앞에서 이 고마운 말을 한마디. 이거는 엄청 즐거운 거예요. 네네. 자, 이거 두 개를 비교해보면 공평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 사람은 평생 잘해주다가 한마디 말 잘못한 것 때문에 네. 앙금이 생기고 이 사람은 평생 잘못하다가 회개하고 와서 한마디 한 게 그게 고마워가지고 참 공평하지 않죠. 늘 잘하던 자식한테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렇죠. 선생님의 지금 두 기준을 이렇게 합하니까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지네요. 그 쇼펜하우어도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그 비유를 들면서
그 겨울에 떨어져 있으면 춥고 붙으면 서로 다치니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관계 비결이다. 그런 비유를 들었었는데 선생님 말씀도 똑같은 고슴도치 비유로 적절한 거리가 필요한데 그 기준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관계를 잘할 수 있다. 그걸 합한다면 저는 일단 고슴도치 크기가 각자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고슴도치는 이만해요. 다른 고슴도치는 이만합니다. 근데 이 큰 고슴도치 가시는 길 거 아니에요. 이 긴 거에는 좀 더 많은 거리가 필요한데 작은 거한테 작은 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상대가 큰 고슴도치인지 작은 고슴도치인지 또 어떤 특성을 가진 고슴도치인지를 이해하는 게 참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이 적당한 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고슴도치인지 또 상대는 어떤 고슴도치인지 자의식 또 상대에 대한 의식 이해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고 또 하나는 잘해준다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상대가 물을 원하면 물을 주고 상대가 콜라를 원하면 콜라를 주는 것이 잘하는 것이지 내 기준으로 물을 원하는 사람한테 콜라를 주면 나는 정성을 다했지만 저 사람은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너에 대해서 알아서 건강한 거리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반해서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해주는 것 이게 관계의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너무 원론적인 얘기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적인 이야기라고 해서 이제 그런 수단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바로 지금 지적했듯이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데 네네네. 내가 수련회 때 읽은 그 정신과 전환이 하나 있어요. 그 일본 정신이야기라는 잡지인데 거기 보니까 그런 정서적인 거리가 어느 정도라야 되는가 라는 것을 물리적인 거리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참 재밌다고 느꼈는데 그게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은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밥상을 따뜻하게 차려놓고 부모를 오시라고 하면은 아니면 반대라도 부모를 오시라고 하면은 부모가 도착할 때까지 국이 식지 않는 거리. 와, 아이고야, 야. 멀리 있으면 말이지. 예를 들면 대전쯤 사는 부모한테 야, 아침 잘 차려놨어요 오세요 하면 아마 빨리 가도 2시간 정도는 걸리잖아. 그럼 국이 다 식어버리는 거야.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그 누가 만들었는지 말은 기가 막히네요. 온갖 상상이 되면서 과연 그 거리가 몇 미터일까 어느 정도일까 국이 식지 않을 거리. 그거야말로 건강한 거리다. 또 정서적으로 잘 맞는 거리다. 참 세상에는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저는 사랑이라는 것도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고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다. 근데 이 사랑이 어려워지는 것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만 안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사람 만나지 말아야지. 그렇죠. 왜 선택해서 꼭 결혼할 사람을 그런 사람 선택해서 그 단점 뜯어 고친다고 일생 동안 싸우다가 저 세상 갈 거 없잖아요. 비슷한 것을 갖고 있으면서 공유하면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면은 내가 열을 가졌으면 상대방도 열을 가진 걸 합하면 수물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위해서 결혼하는 거지. 이 사람한테 아무리 요구해봐야 할 수도 없는 걸 요구한다면은 그거는 입만 아프지 되지도 않잖아요. 그럼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죠. 아예 안 맞는 사람 만나지 마라. 그죠? 근데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더 질적으로 좋게 만나려면
만나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쌤한테 이건 제가 자주 드린 질문인데 아내는 산을 좋아하고 나는 바다를 좋아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지내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는 타협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타협을 하면 좋을까요? 올해는 산에 가고 내년은 바다에 가는데 네. 그런 게 타협이다 그 말이에요. 네네. 그게 타협의 여지도 없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죽어도 산만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거는 또 토론 되겠지. 올해 산에 가지 말고 올해 바다 갑시다. 산은 내년에 갑시다. 반대로 합시다. 그런 거는 타협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뭐 산만 고집한다든지 바다만 고집한다면 그렇다면 이게 잘 지낼 수 있는 것의 중요한 덕목은 융통성일 수 있겠습니다. 융통성, 경직성이 아니라 네, 정말 이럴 때는 이렇게 유연하게, 저럴 때는 저렇게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그 우리 정신건강을 기준하는 네. 그 기준 가운데 하나가 그 융통성이에요. 예. 그 융통성을 또 자기 나름대로 잘못 해석하는 사람, 또 경직되게 해석하는 사람은 칠면조매로 잘 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칠면조가 잘 변한다고 칠면조인가요? 모르겠어, 뭐 꽁지가 뭐 이렇게 펴면 뭐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온다고. 저도 어릴 때 제 아버지 학교에서 그 초등학교에 칠면조를 길렀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칠면조 2마리가 생각나면서 칠면조처럼 잘 변하는 거. 네. 아니면 박쥐처럼 뭐 박쥐가 왜 그런 얘기에 뒤집고 그렇지 이야기해보면 모르겠는데. 동물인 척도 하고 새인 척도 하다가 그렇죠. 결국 배척당했다. 그렇죠. 뭐 이런 우화가 있죠. 네. 그러니까 정신과 교과서에 융통성이 중요한 덕목이다 하는데 이걸 경직되게 잘못 해석하면 너무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 융통성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 건강하다. 네네네. 융통성이 반드시 있어야 건강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네. 제가 여름에 그 제주도에 좀 오래가 있었거든요. 오래가 있으면서 바닷가에 갔더니 소나무하고 풀이 있더라고요. 그 바닷바람이 굉장히 세차게 치는데 소나무는 끄떡을 안 해요. 근데 풀은 뭐 나무 바람 따라서 엄청 움직이더라고요. 봤더니 풀은 융통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소나무가 있는 것은 자기 주체성을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삶이라는 게 소나무 풀 같구나 저는 이런 느낌을 생각을 가진 적이 있거든요. 결국은 융통성이 과하다는 것은 자기 주체성은 없이 그냥 팔랑귀가 돼서 남의 얘기 들으면 이렇게 하고 제 얘기 들으면 저렇게 하고 그것은 융통성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그렇죠. 예. 우리가 어릴 때 그 정직한 걸 이제 가르친다고 네네. 그 교과서 이 교수도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인지 영국인지 모르겠어. 이제 그 예를 든 건데 한 소년이 바람이 불어서 모자가 날아가서 네. 그래서 뚝 떨어진 게 이제 저쪽에 떨어졌단 네네네.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경계가 말뚝을 박아놔서 네네. 그래놓고 들어가지 마세요. 잔디밭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예. 그게 우리한테 가르치기를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착한 애다고 가르친 거야. 울고 있는 애 울어도 안 들어갔으니 착하다. 예. 내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지. 모자가 중요하지. 그럼 짠디가 말이지. 내가 한 번 바른다고 뭐 죽는 것도 아니고. 예. 무단히 쓸데없이 들어가지 말라는 뜻이지. 나한테 위급한 게 뭐 그거가 있는데 위급함에도 불구하고 짠지를 밟지 마라. 네, 이거는 아닐 것 같아. 네. 이제 그런 상대적인 거라는 얘기죠. 네.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들어가서 이걸 건지라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말이지. 그거 핑계 삼아 다 들어가는 거야. 네네네네.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극단적인
가르침을 우리한테 줬다고 싶은데 그런 게 아직 나한테는 조금씩 남아 있어요. 아, 네네. 뭐 해도 될 일은 말이죠. 하지 말라 했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착한 그 참 어릴 때 그 받은 교육이라는 게 참 네. 무섭더라고. 진짜 어린 시절이라는 게 그러게.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인 것 같아요. 그 하늘나라에서 배운 걸로 그 뒤에 자라면서 땅나라에서 사람들하고 관계하면서 하니까 참 이걸 또 정신분석적으로 정신치료적으로 들어가면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그 사람의 융통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읽은 그 중국의 이야기에 의하면 전쟁통에 말이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전부 다 유민들이 이제 헤매는데 배가 아주 주렁주렁 달린 배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따먹는데 한 사람이 안 따먹더래요. 그래서 저 주인도 없는 배를 왜 당신은 안 따먹냐 그랬더니 저 배나무에는 주인이 없지만 내 마음에는 주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주체성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융통성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쌤 이 이야기를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에 너무 경직된 양심을 갖고 있다고. 네, 제가 양심이라는 것도 융통성이 있어야지. 그렇게 경직돼 있어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그죠? 배고파 죽겠는데. 근데 이제 논란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지금도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나도 이제 그 산을 좋아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또 산악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이렇게 댕겼기 때문에 산악인으로서 의무를 가지는 두 가지가 내가 아직 있어요. 개인적인 것이 하지만은 그 유럽에 가면은 메트호른이라는 그 알프스에 한 산이 있어요. 네. 그 참 아름다운 산이에요. 네네. 제르마시라는 곳에 가면 그 산이 바로 보이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산을 오르는 거예요. 네네네. 그 메트호른을 처음 올라간 분이 위퍼라는 등반가예요. 네. 근데 지금도 제르마시에 가면 윈퍼가 들어앉아서 차 한 잔 마셨다는 다방이 아직 있어요. 그 밖에는 이제 윈퍼의 그 흉상을 이렇게 붙여놓고 기념하고 있군요. 서로 그 윈퍼가 앉아서 차 한 잔 마셨던 그 자리에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런 유명한 등반가인데 그 알프스에서 초난한 역사 가운데 윈퍼 사건이 제일 커요. 그땐 자위를 서로 메고 올라가거든요. 네네네네. 올라가는데 몇 명인지는 내가 잊어버렸는데 한 10여 명이 됐을 것 같아. 네. 그 윈퍼가 앞장서서 올라가면서 뒤에 따라오는 사람 줄줄이 매달렸잖아요. 그렇죠. 그 줄을 끄는 거예요. 조난을 당해가지고. 윈퍼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가 살려고 끊었다. 예.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끊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싸움이 아직 종결이 안 나 있어. 다른 하나는 아문젠이라고 노르웨이의 유명한 탐험가가 있어요. 이분은 이제 북극, 남극 다 이제 탐험하는 분인데 그때 그 영국에 그 탐험가 이름은 내가 지금 금방 생각이 안 나다. 스콧인가요? 아문젠하고 스콧인가? 스코트. 예. 이 사람은 이제 남극을 가는 거예요. 네네네. 남극을 가는데 이 아문젠은 북극을 가려고 하다가 북극은 한번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영국 등반대에다가 축전을 쳐요. 네. 성공하라고. 네네네. 이렇게 위장을 해놓고는 자기가 배를 남극으로 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국 등반대 탐험대가 오기 전에 남극점에 도달했어. 먼저. 와. 그러니까 노르웨이 길을 딱 꽂아버리고 철수를 한 거예요. 철수를 했는데 영국 등반대가 늦게 도착해가지고
노르웨이기를 봤어. 예. 토착해보면 노르웨이기가 꽂혀있거든. 예. 자기한테 성공하라고 축전도 해놓고 뒤통수를 쳤네. 예. 그게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울분을 안고 이제 네. 돌아오는데 식량이 떨어진 거예요. 예. 중간 기지에다가 식량을 묻어놓고 가요. 그럴 때는 아. 누구나. 네네. 근데 이제 묻어놓고 간 그 자리를 못 찾는 거예요. 아이고야. 워낙 눈이 뭐 하도 비바람에. 예. 그래가지고 그 등반대원이 몰살합니다. 저는 아사해. 네. 근데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죽어가면서도 그 하루하루 예. 정리한 거예요. 네네네. 아, 그거 대단해. 그러니까, 자, 이 안문전이 한 지시, 예. 이게 옳은 행동인가? 아. 응? 예. 그거 하나고, 그 다음에 안문전은 어떻게 성공했냐면, 돌아올 때 이 사람들도 식량이 모자란 거예요. 예. 똑같이. 네. 자기들을 싣고 끌어주는 개를 한 마리씩 잡아먹고, 그럼 동물 애호가들한테 엄청 혼난 거예요. 그렇죠. 네. 나를 은혜를 심어다준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말이지. 예. 자, 그거는 사실이다. 예. 근데 지가 죽을 지경인데 그거 네. 이게 이제 네. 갈려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어느 게 맞는지 정말로 혼돈스러워. 그러네요. 예. 제가 가르치는 그 사회복지에서도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윤리가 따라야 돼. 네, 네. 그 윤리적인 게 없으면 그뭐 동물적인 거지 뭐 약육 네, 방식인 네, 거, 네. 그 끌어주는 거 아니라 뭐 같이 은혜를 주고받았던 사람이라도 그러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 이야기가 점점 깊어지는데 선생님. 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고 두 걸음 더 들어가니까 이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지금 앙문제네 예라든지 아까 그 누구라고 그랬죠? 알프스에 올라갔던 그 사람의 예를 통해서 이게 얼핏 흑백이 가려지지 않는 그런 일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다.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도 그런 굉장히 복잡한 가치나 욕구들이 뒤엉켜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보고 건강한 거리를 찾고. 근데 그런 걸 또 이제 다 참작해서 살자면 살아갈 수가 머리가 없어요. 아프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요원을 우리가 지키자 하는 그것이 윤리인 거예요. 네네네.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관계를 잘 맺으려면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서로 좋아하는 것이 같으면 다행이고 다르면 서로 타협해서 잘 지내보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좀 더 깊은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쉽게 시작해서 굉장히 어려운 맛도 살짝 깊은 맛도 본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너랑나랑의 이성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